어제가 1월 20일이었죠. 15시 오후 3시에 그 어디냐 그 거기서 그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 저기가 서울구치소예요. 저 서울구치소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변호사들은 차 갖고 가면 저 안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은 저 민원인 주차장 있고 그런데 변호사들은 안에 들여 보내줘요. 근데 어쨌든 서울구치소에 그 공수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저 차는 아니에요. 저 차는 캐딜락이잖아요. 저거는 경호처 차고 공수처 차가 뭔가 봤더니 그게 그 뭐죠? 카니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서부지법에서 뭐 화가 난 시민들이 뭐 카니발 뭐 타이어 찢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15시에 서울구치소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들이닥쳤어요. 6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공수처로 데리고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가 그 교도소가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에도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가? 서울구치소를 관장하는 법은요. 어떤 법이냐면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형 집행법 등이 근거 그 규정이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를 관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양심적으로 그 진짜 사심 없이 양심적으로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저 형 집행법이 일반법이면 특별법은 뭐냐? 그거는 대통령 경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금 처장 없죠. 그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지금부터 딱 선언합니다. 여기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요. 법대로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성훈 차장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고 그 1차적으로는 교도관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감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밖에 있는 수용된 그 시설 밖은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한다. 그게 경호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교도관으로 그러니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교도관으로 어떤 사람이 위장해가지고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도관 옷을 딱 입고 어떤 사람이 그 진짜 교도관을 뭐 이렇게 머리를 딱 친다든지 기절을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침입해. 그러면서 아 여기 대통령이네. 그러면서 독침을 갖다가 뭐 놓는다. 그래가지고 피습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도관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근접 경호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이 있고요.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우 막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1년에 연봉 뭐 한 2억 넘게 받아갈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그 대통령 때 받은 그 연봉이 한 80% 받지 않나? 어쨌든 되게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많은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쫙 혜택이 있는데 이강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혜택 중에 대표적인 혜택이 뭡니까? 아니, 돈 받는 거, 연금 받는 거 그런 거 말고 대표적인 혜택이 경호잖아요. 경호.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국립묘지에 묻힌다거나 그런 것도 다 혜택인데 전직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경호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양산에 가면은 문 대통령 사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경호원들 있어요. 그다음에 뭐 비서나 이런 사람들 다 아주 고위직으로 뭐 국장급 이상 뭐 1급, 2급 막 이렇게 해가지고 1급도 있나? 어쨌든 그 사람들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전직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예우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뭐 국립묘지에 묻혔습니까? 못 묻혔어요. 못 묻혔어. 가을향기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매공리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경호거든요.
박근혜가 대단해서 경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명박이 대단해서 경호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탄핵받고 뭐 형사처벌 받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직 대통령 경호합니까? 그거는 전직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북한에서 납치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기밀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다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납치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납치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마찬가지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지?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법무부에 가면 교정본부장 있어요. 옛날로 치면은 교정본부장도 검사장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정본부에 쭉 올라가신 분이 교정본부장 하시는 것 같은데 불러다가 왜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특권을 주느냐? 그게 특권입니까? 그건 특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뭐 그 예컨대 피습을 당해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날 거였어. 물론 그 순간 이제 모든 탄핵 심리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뭐 사람이 없는데 뭐. 근데 내심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아 이건 탄핵 기각이다. 이랬으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갈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저렇게 방치한다? 저는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15시에 공수처에서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가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원래 체포하는 거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영장이 딱 나왔어요. 그 구속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그 구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는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럼 제가 어리버리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관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혁진 씨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미란다 원칙까 쫙 이야기한다. 같이 가시죠. 제가 안 갈래요.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안 갈 수 있습니까? 옆에 딱딱 해가지고 끌고 가겠지.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공수처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일단 경호처 직원들이 있었을 거고 그 부근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시간에 3시에 공수처 직원들이 서울구치소 확 들이닥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독방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낮잠 자고 있었겠습니까? 명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책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3시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서울구치소 가면요 변호인 접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벽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다 보이게 아니 보이게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감시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변호사 이렇게 쫄래쫄래 들어가고 그럼 저쪽에서 이제 피의자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 재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서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이렇게 상의를 한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대로라고 하면 피의자니까 그거를 했었을 텐데 아마 대통령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단해가지고 그 접견하고 있었어요. 그 무슨 접견하고 있었습니까? 왜 접견을 갖다가 했습니까? 그 접견은 뭐냐면은 내란죄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접견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무슨 접견이었느냐? 오늘 그 PD님 띄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계속 가능하면 다 그 출석한다. 그 아시아경제 뭐 타이틀만 있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단 말이에요. 난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그 출석하겠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에 내가 출석했던 것처럼 탄핵 심리 절차에 출석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탄핵 심리가 언제 있습니까? 1월 21일에 있어요. 1월 21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몇 시에 있습니까? 2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20일 3시면 언제입니까? 어제잖아요. 어제 3시인데 대통령 혼자 이러고 있다가 탄핵 심리 절차 가가지고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갖다가 해야지.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가가지고 조사하려고 그 서울구치소를 쳐들어갔을 때 그때가 3시인데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윤석열 측 대통령 앞으로 헌재 다 출석할 것이다. 가능하면 그 공수처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변호사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공수처에서 6명 와가지고 똑똑똑 두들기면서 대통령님 저희랑 공수처 가시죠 그러면은 누가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내일 탄핵 심리해야 되는 거고 그게 공수처 따위가 수사하는 그 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왜 거길 왜 갑니까? 내일 그 헌법재판소 가야지. 그러니까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5시부터 21시까지 밤 9시까지 3시부터 9시까지니까 6시간 동안 공수처 직원들이 실강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 안 갈래 이렇게 뻗땡겼던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야, 얘네들 황당하다. 나 내일 탄핵 심리 절차 나가야 되는데 야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모기처럼 앵앵앵앵앵 거리면서 왜 나를 갖다가 괴롭히냐. 나가.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변호사였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항의를 갖다가 했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니네들. 어? 공수처 검사 수사관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령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갔거나 아니면은 끌고 갔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한 팔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 뻗뚝이는데 윤 대통령 체중이 저보다 더 나가시지 않을까? 키는 저보다 더 크니까 체중이 저보다 더 나가면 상당히 뭐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요즘 살이 좀 빠지긴 하신 것 같더만 그렇게 간다고 한들 입이 열리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말을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에.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수처에 왜 말을 갖다가 안 했느냐, 진술을 왜 거부를 했느냐. 그거는 내가 말하기 싫어, 나 공수처 싫어 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는 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그 권한이 없는 기관에다가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다 끝났는데 그때 그 모든 절차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나는 공수처 권한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공통점 많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은 드렸지만 공통점이 많을 뿐이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기억하시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는 게 좋겠다고, 구속되는 게 좋겠다고 계엄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면은 탄핵 심리 절차가 좀 그 뭐랄까 탄핵 소추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엄청나게 욕 먹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근데 제 생각에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있으면 큰일 난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으면요 앞으로 대통령 모든 그 수사할 수 있다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 있어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어요. 기소만 못할 뿐이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번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러면 공수처 딱 나서는 거야. 직권남용죄로 수사한다.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데 기소는 못한다. 그런데 기소는 못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헌법 80조에 대통령은 형사상 그 현직에 있을 때 형사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수처 논리대로 하면요 대통령은요 소추는 안 받아. 그 이야기는 기소는 안 당해. 하지만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 보고 예컨대 제가 대통령 됐다고 해봐요. 정혁진 대통령 대한민국의 뭐 한 30대 대통령쯤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제가 뭐 한 90살쯤 됐을래나 어쨌든 대통령 딱 됐는데 공수처에서 부르는 거야. 그 정혁진 대통령님 그 저 공수처입니다. 직권남용하신 것 같은데 수사 받으세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쫄래쫄래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갖다가 법원에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청구를 해요. 그럼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받으면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수처의 논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그건 딱 하나, 차이는 딱 하나.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데 현직 대통령인 건 똑같단 말이죠. 뭐 탄핵됐으면 뭐 유죄 추정입니까? 탄핵됐으면 뭐 그 형사소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사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논리는 그런 논리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공수처 가봤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진술을 받아낼 수도 없는데 그런데 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나?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라도 받아야지 그 검찰에다가 그 넘길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부인 조서도 못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인도 안 하니까 조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뭘 이야기할 거냐? 수사 보고서를 공수처가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사 그 보고서 그 작성자 부장검사 뭐 차 누구 차 이름 뭐였지? 어쨌든 차 누구였지? 어쨌든 아니 뭐 오동훈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피의자 윤석열은 진술 거부하고 있음. 그러면서 뭐 2020년 한 18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꼴랑 한 장 받으려고 대통령을 갖다가 끌고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일이 그 탄핵 심리 절차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공수처가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 고생하고 또 공수처 망신당하고 그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단순히 역차별하고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행동을 갖다가 하는 건가? 그거는 누가 봐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대한 방어권과 자기 변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도의에 맞는 건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공수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공수처 내부 규칙 찾아봤거든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저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그 사건 사무 규칙이에요. 보겠습니다. 뭐 1조는 뭐 그냥 좋은 소리 해놨고 2조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 준수해야 된다. 인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 및 수사관은 공수처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 대표적인 게 피의자입니다. 인권 보호에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말은 좋네. 국민 신뢰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저런 모습이 인권 친화적입니까? 3조 보겠습니다. 공정해야 된대. 중립적이어야 된대. 공수처는 그 검사나 수사관은 객관적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공수처는요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의 사건 관계인 가입 정당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수처는 국민의힘 무지하게 싫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가입 정당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나.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조금만 키워주시고 5조 보겠습니다.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 수사 대상자 피의자예요. 피의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 준수하면서 수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 합리적 7조 보겠습니다. 차별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출신 지역 용모 가지고 차별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8조 보겠습니다. 임의수사 원칙. 공수처는 임의수사의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임의수사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다음 규정 좀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공수처 규칙이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뭐 인권 존중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공수처에서는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없어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없는데 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어디냐? 검찰, 법무부의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없으니까 법무부의 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 공수처 사건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은 관계 법령 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관계 법령에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들은 저런 거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법무부에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3조 보겠습니다. 구속 피의자 등 조사해서 검사는 사건 관계인 피의자라고 보겠습니다. 조사한 경우에 유의해야 된다. 1호 뭐냐? 피의자에게 구속된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런데 불필요한 출석 아닙니까? 어차피 진술 거부할 게 뻔한데 출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필요한 출석입니까? 그래서 저기 1호를 갖다가 쭉 보겠습니다. 구속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해서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딱 저기 걸린 거 아닙니까? 그 공수처는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해서 변호인과 피의자 윤석열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절차 준비해야 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3시부터 와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징징징징 거리다가 밤 9시에 돌아갔는데 왜 밤 9시에 돌아갔느냐? 저게 걸릴까봐 지금 돌아간 거예요. 저게 뭡니까? 심야조사 제한. 검사는 명칭을 불문하고 9 to 6로 조사해야 된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9 to 6인데 9 to 9이란 이야기인 거지. 아닌가?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어요. 검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면 안 된다. 그거는 심야 조사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집행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조사해야 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잠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3시에 쭈루룩 와가지고 9시까지 계기다가 9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9시 됐네. 심야 조사네.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공수처에는 없지만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딱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철수하자. 그런데 9시에 철수해. 왜 9시에 철수합니까? 9시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갑시다 그러면 가려고 그랬습니까? 8시에는 철수했었어야지. 8시에는. 과천까지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8시까지 기다렸다가 지금부터는 어차피 대통령님 피의자 대통령님 공수처로 모셔가 봤자 도장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9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8시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8시 넘어가면 어차피 심야 조사 되니까 안 되겠네 하고 가려면 8시에 가야지 왜 9시에 가느냐.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수처가 다른 것도 아닌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방해를 갖다가 하는가? 제가 변호인이라고 해도요 저기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멀뚱멀뚱 서 있으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왜 저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가 하지? 저는 저거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 접견까지도 금지시켰어요. 그 신문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윤 대통령은 아무도 못 만나. 변호사만 만나.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못 만난다.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변호인은 왜 제외가 됩니까? 변호인은 헌법상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못 만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규정 없었으면 아예 공수처에서 변호사도 못 만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위헌적인 조치니까 변호인 빼고는 아무도 못 만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행정법 관련해서도 형집행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저 좀 띄워주세요. 형집행법. 접견 저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가지고 형집행법이라고 하고 옛날엔 행정법이라고 했는데 접견 수용자는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깜빵에 갇혀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구치소에 갇혀 있어도 우리 마누라 만날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 만날 수 있고 우리 애들 만날 수 있고 내 친구들 만날 수 있다. 그게 권리예요, 권리. 수용자가 아무리 내가 살인을 갖다가 저지르고 아무리 내가 내란죄를 갖다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건 그건 권리예요. 물론 그게 그냥 자유롭게 만나는 건 아니고 유리벽 쳐져 있는 거에서 시간 한 15분인가 그렇게 제한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에 그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2호 접견 금지의 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3호 수형자의 그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수형자가 아니에요. 아직 형이 저기 떨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수형자가 아니고 수용자이기 때문에 3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4호에 대해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막 폭력을 딱 하면서 아 이러면서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부시려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호, 3호, 4호는 해당 사항이 없고 1호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형사 법령에 저촉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 패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김건희 여사 만나면 김건희 여사한테 어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보라고 하나? 뭐 오빠라고 하나? 어쨌든 오빠는 아닐 거고 당신이라고 하지. 당신 누구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최상목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증거 인멸하라고 그래. 아니면 뭐 김성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김성훈이야 뭐 이렇게 경호처니까 뭐 계속 거기 있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뭐 누구한테 한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총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게 더 명확한 게 그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접견의 중지가 있어요. 접견의 중지.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데 1호입니다. 1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때에는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접견을 중지하려고 그 접견을 제한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되느냐. 민주당 쪽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오라고 한 다음에 당신 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하고 당신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지시를 갖다가 딱딱딱 하다가 교도관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접견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접견 제한한다?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42조 다시 보겠습니다. 교도관은 어떤 수용자입니까? 접견 중인 수용자예요. 그러니까 접견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보여. 딱 걸렸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참 대통령식이나 되시는 분이 증거인멸 하려고 하네. 접견 제한한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예상한 것처럼 해가지고 접견을 제한한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형집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가 왜 저런 식으로 무리를 갖다가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대검에서 나선 것 같아요. 그 검찰이 그 사건 뭐 이렇게 송부하라 그 기사 제가 혹시 보내드렸나요? 그것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검찰이 보다 못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사건 송부 요청 공문을 보냈대요. 원래 구속 기간은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일인데 제가 계산하는 거는 2월 6일이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2월 7일이 구속기간 만료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대요. 누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체포가 된 건 15일이거든요. 15일부터 20일을 갖다 딱 계산해서 그때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원래대로 하면은 2월 3일이 아닌가? 2월 4일,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체포 적부심 있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건 2월 6일인데 공수처는 2월 7일이래요. 어쨌든 이게 구속 기간이 20일이니까 반땡 해가지고 절반은 공수처에서 있고 절반은 검찰에서 있고 그런데 검사님들이 딱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에서 저희 공수처에서 입을 열 확률은 제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열흘 동안 왜 그 구속 기간을 갖다가 20일로 하냐면요. 그 사이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 그런 사건들도 검사들이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정도 시간 준 다음에 그 사이에 수사를 보강해 가지고 공소장 쓰란 이야기예요. 공소장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20일 줄 테니까 그 안에 무조건 써라 이 이야기거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공수처는 공소장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열흘이나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공소장 쓸 수 있는 기간은 열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잠깐만 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검사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가지고 공소장 쓰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수처가 어쨌든 우리가 절반 우리가 갖고 있을래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속이 바짝바짝 탈 거라고요. 왜냐하면 야 이거 20일도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열흘 동안 이걸 갖다가 하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 공수처가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원래는 텐텐으로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타이틀은 그 송부 일정 협의 요청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빨리 그냥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 이상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애썼어. 근데 어쨌든 공수처의 실력이며 뭐며 우리가 다 봤어.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 이상 사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검찰에다가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들 커리어를 갖다 제가 쭉 봤더니 그런 정도 커리어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수사를 하나 싶어요. 제가 미안한 이야기인데 공수처장 차장부터 해가지고 훨씬 더 유능한 에이스들이 검찰의 에이스들이 다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남아 있었으면 뭐 B급, C급 더군다나 검사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검사들도 많고 대표적인 게 오동훈 그 공수처장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동훈 처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임명장 받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 저때 이제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동훈 처장 아주 그냥 입이 찢어졌네. 옆으로만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앞면도 좀 보여주세요.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그 코가 그냥 입이 그냥 막 귀에 걸렸네. 그 다음에 저때 이제 사모님하고 오동훈 공수처장 사모님하고 세 명이서 찍은 사진도 있던데 그거는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야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야 네가 임명했으니까 너를 임명한 사람한테 이래도 되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임명한 건 임명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고 일은 일이고 공은 고고 사는 사지. 내가 아무리 저때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줘가지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 수사하고 그러는데 살살해라 그런 이야기 할 생각 전 전혀 없어요. 원칙대로 하라고요. 근데 왜 원칙대로 안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수사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어디다? 경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왜 공수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갖다가 막 흙탕물을 갖다가 흩뜨리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뛴 거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연장의 꿈, 불가리스인가? 그 생명 연장의 꿈 있지 않습니까? 정권 연장의 꿈이 정권 교체의 꿈을 앞섰어. 이것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상당한 기여를 한 3인방이 있으니 그 3인방 중에 하나가 공수처, 또 하나는 민주당, 또 하나는 어디? 법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다 못해 지겨워가지고 아유, 차라리 국민의힘이 그냥 생명 연장하는 게 민주당 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 여우가 낫지 차라리 여우를 갖다 제꼈더니 호랭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공수처는요, 그 역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보복 이런 것까진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요 어차피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들고 있어봤자 공수처는 욕만 먹으니까 그 욕 먹을 거 빨리 검찰에다가 던지세요. 제 생각에는 검찰로 가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진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욕먹는 거지. 야, 검사들 니네 에이스램에 니네들도 뭐 저기 뭐 윤석열 대통령 입 못 여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가가지고는 일정 부분 협조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거기 검찰 가서도 진술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뻔한데 왜 그걸 갖다가 바본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씨, 나도 공수처장 응모할 걸 그랬네.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 됐으면요, 이럴 때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야. 수사 저희 안 해요. 저 만약에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 1번, 우리는 수사권은 없는데, 그 다음에 2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능력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경찰하고 검찰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공수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빨리 그 사건을 검찰로 넘겨라. 그래야지 그 신상이 좋을 것 같다. 공수처를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